보험금 접수를 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 다녀와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뿐인데 내가 조사까지 받는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손해상사를 만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해사정사란 사고의 원인과 손해액을 조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보험금을 결정하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업무를 돕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있고 직접 고객에게 위임받는 독립 손해상사, 이렇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험금 청구를 하고 보험사에서 출동하는 손해상사는 위탁 손해상사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손해상사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고요. 보험사가 보험금 접수를 하게 되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조사를 하면서 지연된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손해상사를 이용하면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월급도 줘야 되고 교통비 이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돈까지 쓰면서 손해상사가 현장 조사를 나오는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바로 해주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청구된 진단명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보험 가입 때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금 10만원, 20만원 지급하는 데는 조사가 나오지 않지만 보험금이 몇백만원 이상이 되면 현장 조사를 대부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 조사가 나오면 손해사정사가 몇 가지 서류에 사인을 요청할 겁니다. 근데 이 서류에 무턱대고 사인을 다 해주면 나중에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 시의 현장 조사 및 지급 절차입니다. 우선 청구가 들어가면 보험사가 외부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이 손해사정사는 사고 조사를 한 다음에 보상가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보상가는 보험금 지급을 할지 아니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말지 결정을 해서 고객에게 지급이나 아니면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간단히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및 위임장인데요. 환자의 진료 기록을 손해사정사가 대리해서 열람 혹은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받는 서류입니다.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동의서 한 장과 위임장 한 장 이렇게 한 세트이며 이 한 세트당 병원 한 군데에서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무조건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 지연 혹은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사인을 해주시되 동의서에 치료받은 해당 기관, 의료기관명만 명시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란으로 제출 시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열람 동의서를 추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몇십 장씩 받아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장수만큼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번에 치료받고 청구한 의료기관만 정확하게 적어서 주시면 되는데 이때 치료받은 병원의 개수만큼만 의료기관, 열람기간, 진료기간, 서류 목록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 공란으로 사인해서 주지 마세요. 그 두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고객이 이번에 진단받은 대장암 진단 및 1억 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대장암 진단을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각종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과 보험사 둘 다 연관성이 없는 제3의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아보자고 동의를 받는 겁니다. 쉽게 너랑 내가 상담하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건데요. 나의 모든 진료 과정을 지켜본 담당 주치의가 가장 내 진단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니 주치의한테 먼저 보험사에서 이런 판단을 하니 이 진단명에 대한 검사 및 진료 과정이 정확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제3자의 병원에서 뭐 의료자문을 아무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 보험사에서 미리 알아놓고 제시해주는 병원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의료자문이 가능한 리스트를 쭉 뽑아놓고 이 중에 고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이다 보니 좀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사와 개인을 연결해주는 의료자문 업체도 중간 업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 개인이 병원 교수님에게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나와 제3의 의료자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꼭 보험사가 제안하는 병원을 꼭 해야 하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3의 병원을 고객님 편에서 도와주는 손해자산사 등을 통해서 알아보신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의료자문 동의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동의해주지 말고 주치 진단서나 소견서에 이견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험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있을 때에만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용 및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등 개인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건 거절해도 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동의해줄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소득공제용 서류는 이번 연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작년부터의 서류만 발급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최대 10년간의 자료가 발급 가능하며 보험사는 5년이 좀 더 지난 5년 이상 계열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병원명, 연락처, 약국명, 연락처 이런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사령사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꼭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추가로 나중에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재소 합의서는 작성을 하지 마세요. 보험사는 명확하게 해지 혹은 삭감의 이유가 있다면 이런 합의서를 받는 게 아니라 공문을 발송합니다. 추후에 이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고 부재소 합의서를 받아가는데 이건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공문으로 통보를 할 텐데 굳이 합의서까지 사인을 받는다는 건 근거 부족으로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고객님과 설계사분들이 얼마나 다음감을 갖고 이 영상을 보실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입 설계사 때 손해사가 고객을 만나고 갔다고 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안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영상을 찾아보신 주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